근데 국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권이 위기는 맞아요. 이렇게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위기는 맞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용도로 지금 러시아에 지금 김영현 국방장관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우리가 뭐 포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살상 무기를 보내고 파병을 준비하는데 이게 그 개인 자격의 파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군대를 안 나와가지고 네. 뭐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파병? 거? 아니 부대 파병. 부대 파병. 부대 파병이 아니라 개인 파병을 하는 것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파병을 한다라는 거. 그게 꼼수 말장난이죠. 말장난이면 말이 되는 거냐고. 장난하네, 진짜. 파 보낼 파 겸 군대. 네. 군인 한 명 보내서 파병인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맞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꼼수를 말장난 치는 부리면서 거예요. 이게 지금 국내 정치를 막기 위해서 전쟁 불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 그러니까요. 무책임한 정부를. 아니 북한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북한도 지금 가가지고 진짜 기가 막- 용병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가서 좀 용병처럼 쓰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베트남 참전할 때도 우리는 미국에서 미군 네. 군복 입으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 맹호부대가 우리나라 군복 입고 참전했습니다. 예. 박정희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이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그 국정 운영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기괴한 그런 그 최악이죠. 집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매우 불안하다. 저 전쟁 얘기 자꾸 하니까 예. 제가 또 장교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냥 제가 아는 예. 상식에 그나마 다행인 게 전자권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확대되기를 원하진 않을 겁니다. 미국도 지금 대선 코앞에 두고 있고 위기예요. 오늘 또 쓰레기 발언해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국면인데 예. 잠깐만요. 10시 11분 연합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훈련 등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 원래 쏘던 거예요. 동해로 탄도미사일 계속 날리고 있었는데 네. 긴밀하게 또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나마 다행히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지금 입장도 아니니까. 내일 모레 지금 선거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전쟁법 작전법을 했던 입장에서 네. 교관이었어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하게 국지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 국지전에서 자위권 행사한다면 포탄을 쏘면 우리가 포탄을 쏠 수 있고 예. 총을 쏘면 총을 쏠 수 있거든요. 예. 그 정도 국면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좀 생각하는 거고 더 커지길 바라는 거죠. 북한이 더 큰 걸 쏘면 우리 더 큰 걸 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상관없이 미군의 통제 없이 가능하니까 그런 국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갈래를 저희가 좀 같이 이 안보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이거 큰일 났다. 네. 이거 전쟁 위협이 너무 느껴져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짚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지금 길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건데요. 숀 사벳 백악관 NSC 대변인이 방금 성명을 어제 성명을 내서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결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한반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4대 강국에 대한 외교를 열심히 해서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끝끝내 지켜내야 되는데 러시아 적, 중국 적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상 북한하고 더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한반도 지금 그야말로 과거에 뭐 수도권 불바다설 얘기했는데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선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국내 정치부터 좀 이 불을 좀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뭐 민주당이 이제 한 거 아닌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입장을 또 발표를 했어요. 나는 아니다. 바로 부인 들어갔습니다. 공관위원장 말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경향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빼는 거예요. 100%라고 말했다.
이렇게 100% 나는 한 번도 그걸 들고 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내일 취임식에 참석하시라. 이렇게 이제 그 전가를 받은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리고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시에는 당선인이었겠네요. 네. 워딩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고 보니까 윤상현이가 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윤상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들고 갔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공유가 되면은 이런 거는 윤곽이 드러나면은 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뭐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장난이고 사실은 지금 윤상현 의원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는 수사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이구 윤상현이 보고 안 했다니까 수사 안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죠. 되는 얘기죠. 예. 이건 뭐 당연히 다 수사해야 됩니다. 다 수사해야 이거. 되는 예. 거지. 그러니까 윤상현이 피해가는 모양새예요. 어. 사실은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아마 일단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 자기 이름 안 나왔으니까 예. 일단 나는 아니다라고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침몰하는 배에서 예. 쥐들이 제일 위로 올라오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 왜 드냐 하면 실제로 그 공관위원장이었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사실은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자가 질문하더라도 내가 네. 할 말이 없다 예. 라고 해야 되는데 난 아니라고 내가 그거 왜 했냐고 나는 상관없는데 내가 왜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예. 네가 이거 딴 사람이 했을 거라고 혹시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는 살겠다라는 걸 그렇지. 보여요. 나는 살겠다. 예, 이 죽어라 너희들은 죽어라. 이 정권이 망하든 저는 말든 그렇게 나는 인식이 살겠다. 됩니다. 예. 제일 나쁜 거죠. 만약에 같이 갈 것 같으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나 이러고 내가 그걸 왜 했냐고. 예. 이거는 가장 나쁜 방식이고 예. 아마 윤상현 의원은 비윤이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망파일 수도 있지만 예. 포기한 것 같아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런 마음들을 가진 거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요 명태균 씨 그 뒤에 부분 녹취록 보면은 네.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이제 김건희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야 보고. 보잖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김건희가 윤상현한테 또 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공관위 보고는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받았을 수 있어요. 윤상현 의원의 주장처럼.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받고 그거를 지켜본 김건희 여사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본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라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가 전화 왔어. 마누라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법무도 당당하게 취임식에 딱 참석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사건의 전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이다. 전날이니까, 딱 전달이다. 전날이니까. 5월 11일 날 취임식을 했고 5월 9일 날 전날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어서 현직 대통령은 아니니까 면피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인정하고 그럼 그 들어가든지 5월 9일이니까 공공시 전에 한 거 아닙니까? 공공시 이후에 했던 걸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인하면 몰라도 네.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부인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고선으로 끊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그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그리고 인수위하고 아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자하고 대통령 취임하는 거하고는 뭐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이 나왔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육성 녹취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느냐 이랬는데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은 5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5월 9일에 정화통화를 했지만은 공천이 확정돼서 발표된 거는 5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맞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맞아요. 전화 통화는 그렇게 됐지만은 10일 날 이거가 그때 딱 대통령 공교롭게도 참 막을래. 아닙니다. 9일 날 결심해서 끝냈어요. 10일 날은 안 바꿨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봐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적확한 지점이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이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에 영향이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 영향이 아니, 설사 확인이 그걸 되고. 끊는다고 한들 바로 연결돼 있고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네. 공천이 연결돼 있는데 네. 어떻게 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변명하는 게 얼마나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안 되는 변명이고 치졸한 변명이거든요. 하지도 못할 거예요, 변명.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은 아주 강해 보입니다.